벌써 올 한 해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기도 하고요. 2020년은 정말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전국의 집값이 폭등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2021년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대구나 특히 대구요. 예. 특히 대구는 조금 어 2020년에는 좀 상승했지만은 2021년은 그래도 좀 하락을 국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또는 보합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는 울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오랜만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약세장이 펼쳐졌고요. 부산은 그렇습니다. 부산은 오르는 곳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역대급 양극화 일어나기 때문에 부산에 싸다고 해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상기를 제가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천은 2020년 상당히 올랐죠. 2020년 2021년도 상반기로 올랐는데요.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왜? 검단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인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추세고, 대전은 좀 조용했습니다. 대전이 조용했던 이유는 세종시에서 워낙 올해 입주 물량이 또 많기 때문에, 또 근데 세종시가 내년부터 또 입주 물량이 또 없어요. 네, 그럼 뭐냐, 대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전의 1소유자 분들께서는 대전에 집 팔고 세종으로 이사 가셔라, 상급지로 이사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주도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너무 투자의 입김이 너무 강합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요, 계단식으로 상승해요. 계단식으로. 네. 중간 가격이 없고요.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올라갈 때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지만요, 내려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진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허리층이 단단해야지 집값도 더디게 빠지는데, 제주도 같은 정말 실거주 수요자가 적은 곳은요, 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늘 투자하실 때는요, 광역시급 이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광역시 6대 광역시 플러스 청주, 그리고 창원, 그리고 경기 북부, 이 정도는 꼭 투자를 하시되, 뭐 강원도 강릉, 속초 이런 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대 가지고 그런 데 마저 들어가지는 마세요. 저는 그런 곳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네, 기쁨님 반갑습니다. 하성문님 반갑습니다. 네, 윤호님 반갑습니다. 네, 김민아님 반갑고요. 이지아님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재용의 파격, 일 잘하면 연봉 팍팍 뛰고 별 빨리 단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인사제도 개편이 일어나는데, 직급을 완전히 없앤다고 해요. 5년 만에 인사제도 개편에서 철저한 성과급제 도입, 4단계 CL체제, 연봉 기본 인상 폐지, 땡땡님 땡땡 프로로 호칭 통일, 인사적체 생산성 저하 문제 개선 기대, 이달 말 최종 확정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제 친구가 삼전에 다니는 친구들이 꽤 되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니네 회사가 애플이냐고. 네. 아니 갑자기 직급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는, 이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삼성이 진짜 선구적인 회사 아닙니까? 네. 선도하는 기업. 네. 인사 문화든 조직 문화든 다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게 불만이 바로바로 SNS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개인적인 인스타나 마찬가지겠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표현을 하더라.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요. 또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각종 게임 회사들 있죠. 게임 회사들, 그런 쪽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로 지금 돌입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게임 업체들의 주가보다는 게임 업체들의 매출이 상당하죠. 최근에도 카카오 게임즈가 10만원 찍고 상당히 하락을 했다가 또다시 10만원을 뚫는 그런 현상을, 그런 기염을 토하는 걸 봐서는요, 이게 뭐냐 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결국은 이 판도가 그런 IT 쪽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시대로 가게 되면서 IT 역시 IT로
돈의 흐름이 간다는 거죠. 네. 그거 때문에 인재가 결국은 우리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모두가 가난할 때는 의대에 진학하는 게 별로 인기가 없었죠. 왜? 먹고 사느라 바빴기 때문에. 네. 대학에 가더라도 뭐 제조업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점점 의사들의 수입이 높아지면서 의대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많아졌죠. 네, 그게 바로 어떤 사회에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왔을 때, 네, 무언가 왔을 때 그렇게 사회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 아파트라는 이 재화가 바뀌겠죠, 패러다임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한 그런 패러다임은 조금 더디게 바뀌지 않겠나. 그러니까 인구가 파격적으로 만약에 줄어든다 라고 하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계속 이 사회적인 전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요, 결국은 돈의 흐름, 그걸 예측하는 능력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 책도 많이 읽고요, 신문 기사도 많이 읽고 정보도 많이 습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꾸 사고의 폭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경제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뉴스 보면은 화성에 삼성전자 공장을 새로 짓는다, 또는 현대차에서 어디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더라,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호갱론을 보면서 가격의 추이만 바라보다가는 그거는 패스트 팔로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파이어니어, 개척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한테도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최영민이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팍팍 부탁드립니다. 자, 1월달에서 9월달까지 국세가 59.8조가 더 거쳤다고 합니다. 애들 장난인가요? 네, 거의 60조죠. 네, 60조. 기재부 초과세수 19조 원대 전망. 자,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 그 천문학적으로 예산을 잡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펑펑 써대끼는 겁니다. 제끼는 거죠. 네, 자, 오전에 10조 원대로 밝혔다가 오후에 받고 기재차관 4분기부터 세수 개선세 둔화된다고 하는데, 자, 4분기부터 세수 개선세가 둔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죠? 대출 규제를 워낙 했으니까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근데 국가 채무는요, 나라 살림 적자는 74.7조인데 국가 채무가 936.5조랍니다. 조만간에 1000조를 돌파할 것 같아요. 자, 뭐가 늘어났을까요? 자, 국세라고 하면 양도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양도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국세의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네요. 양도세 말고는 양도세 있고 종부세 있네요. 양도세, 종부세 뭐 있고, 법인세 15조 1000억. 자, 국세에서 59조 8천억 걸었고, 소득세에서 21조 8천억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달에서 9월달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 5천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 8천억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이요, 어려운 기업들도 많죠.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왜 나라 곡감 살림만 이렇게 폭증을 했을까요? 네? 그만큼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세금 있잖아요. 팍팍 컸죠. 네, 팍팍 컸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 운행보다는 사람들이 자차를 갖고 다니는 비중도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충전을 했습니다. 네, 기름 많이 샀잖아요. 네, 휘발유, 경유 등. 그러니까 결국은 정유사들도요, 매출과 이익이 상당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 유류세가 폭락했을 때 그때부터 했던 기저 효과가 있기도 해요. 어느 정도 반영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코로나 때문에 빛을 본 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나 IT 쪽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정말 경고를 해야 될 게요, 얼마 전에 전 국민한테 또 재난지원금 살포해라 이렇게 압박이 있었는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래도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언제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는요, 이 고간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한 고위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로 걱정되는 건 지금 정권의 고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다. 결국은 그 고간요 탈탈 털리면서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코로나라는 천재 지변보다 네, 훨씬 더 강력한 전 세계적 팬데믹이 들이닥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현금은 많이 걷었는데 실질적 숫자는 많이 걷었는데 이게 돈 가치가 하락해서 진짜 우리가 말한 그 50몇 조가 진짜 과거에 5년 전에 50몇 조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네, 미니미니님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초과세수가 19조 원이다. 정말 장난 아니죠. 네, 거의 대한민국의 그 법인세 중에 20%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낸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전체 상위 10%가 세금의 90%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부의 편중화라고 할까요? 세금의 편중화라고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좀 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저는요.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요, 많이 내는 게 맞는데 그거를 모 후보께서는 종부세 그거 상위 몇 %로 내는데 그거 내가지고 나머지 90몇 %가 더 잘 살지 않냐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종부세는요 이중과세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상 형평성 원리에 네, 위배됩니다.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중과세. 네. 그거를 부자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더 내게 한다? 그게 과연 올바른 사회일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뭐 A라는 사람보다 100만 원을 더 벌어요. 네. 그럼 나중에 네가 좀 더 벌었다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네가 한 1억 정도 더 벌었으니까는 니네 집 국가에서 뺏어갈게.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대원칙인 네, 공평, 네, 모두에게 이게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그 공평은요, 네, 공산주의의 그 공평등과는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그 평등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은요, 공동 균등하게 분배라는 뜻이고요. 네, 민주주의에서 그 공평하다. 이거는요, 내가 가진 권리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권리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투표권, 선거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제력은 스스로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GTX A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 동탄 구간 연결 10개월 앞당긴다고 해요. 당초보다 공사기가 앞당겨도 3년 넘게 노선 반쪽 운행 삼성역 무정차 불가피할 듯이라고 해요. 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2015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 개통 목표로 추진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네.